다시 바라본 저 하늘 날 비추는 햇살 손등 사이로 얄밉게도 빠져나가 거짓처럼 날 웃음 짓게 만든 단 하나 그건 그 누구도 아냐 오직 너란 말야.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모양을 선택할까? 라는 주제와 음식물의 소화와 구이 건널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구 과제를 통하여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개념이나 원리 법칙을 실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음을 알고 수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유용하고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활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탐구 활동 문제 스스로 생각을 충분히 해 보았습니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각 유리잔이 4개가 있죠. 자, 어느 음료수 가게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유리잔과 원기둥 모양의 유리잔이 있어요. 자, 손님이 원하는 유리잔에 음료수를 가득 담아준대요. 그런데 어느 유리잔이나 음료수의 가격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손님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자, 같은 유리잔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모두 부피가 다 다를 거야. 그죠? 부피가 다르면은 그거를 계산해서 적당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일단 음료수가 가득 채워졌다고 할 때 얼마가 들어갈지 가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뿔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뿔의 부피 우리 어떻게 계산하더라? 밑면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죠. 그런데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산수자 했더니 36파이가 되죠. 나번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나번 원기둥 모양이죠. 자, 3.5제곱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3.5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높이 4. 이거 산수사 했더니 얼마가 되더라? 49파이가 된다. 이 말이지. 그치? 아, 여기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도 세제곱 센티미터. 다를 계산해 보자고요. 다는 파이 곱하기 자, 밑면의 넓이는 나랑 똑같이 3.5 여기 계산 잘못했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3이지. 그지? 3 그러면은 3이야. 여기 반지름이 3제곱, 그 다음에 높이가 12, 그리고 3분의 1 나누면은 36파이가 맞네. 자, 이렇게 계산해야 돼. 나 여기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 4번, 답은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답은 다시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잘했더니 어떻게 된다? 근데 여기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을 계산해야 되지. 곱해가지고 계산하면은 6분의 얼마가 될까요? 245가 되죠. 산수를 잘하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고 얘는
약 40.83파이가 되는 거죠.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죠. 라번 한번 계산해 볼까요? 라번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5cm죠. 그죠? 그러면 파이 곱하기 5제곱 곱하기 7이 되죠. 근데 뿌리 부피니까 3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하면은 이것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3분의 175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일까요? 이 아이는 즉 약 58.33쯤 되죠. 세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 내가 손님이라면 어떤 유리단을 선택할까요? 자, 아마도 부피가 가장 크게 들어갈 만한 얘를 고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뿔의 부피와 원기둥의 부피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문제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기 전에 문제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죠. 자, 정유 공장에는 원유를 저장하는 탱크가 필요합니다. 자, 같은 양의 재료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기둥의 모양의 탱크,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모양의 탱크. 자, 근데 어떻게 만든댔어? 같은 양의 재료로 만든댔잖아. 그지? 그러면 같은 양의 재료로 만든다는 것은 즉 여기 이 면들을 이루고 있는 건널비가 어때야 된다?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탱크 저장하는데 구멍 뚫는 건 일단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구멍 뚫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을 구해보도록 하지. 그러면 이제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자, 나번과 같이 구 모양은 펼친 그림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외에 도넛 모양의 입체 도형도 펼친 그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번은 펼친 그림을 그려서 구하는 것이 아닌데 그 대신에 그렇다고 건널비 못 구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실험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4파이R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그죠? S2라고 합시다. S1은 그러면 얘의 건널비라고 해봅시다. 자, 얘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제가 펼친 그림 그려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펼친 그림 그릴게요. 펼친 그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좀 뭔가 조금 어긋난 것 같아.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 R이고, 그러면 여기 둘레 여기 밑면의 가로 길이는 뭐가 같다? 이 원의 밑면을 이루고 있는 원의 둘레랑 똑같죠. 2파이 R이 되죠. 그 다음 여기가 H가 되죠. 자, 그러면은 S1은 밑넓이하고 옆넓이로 구성이 되잖아요.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원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는 거지. 더하기 자, 옆넓이 2파이 R H가 있죠. 자, 그리고 S2가 있어요. 자, S2는 어떻게 계산해요? 자, 4파이 R 제곱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H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호부터 생각하면 2파이 R 제곱 더하기 2파이 R H는 4파이 R 제곱이 되죠.
단 R은 0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은 2파이 R 제곱, 여기 2파이 R H제, 그지? 그러면 H는 R이 되죠. 그죠? H가 R이 돼서 요거의 높이도 R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기둥 모양의 탱크에 들어가는 그 원유의 양,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모양에 들어가는 원유의 양을 각각 구할 수가 있죠. 얘를 V1과 V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V1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V1은 자,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R 계산하면은 어떻게 된다? 파이 R 세제곱이 되죠. V2는 어떻게 돼요? 얘도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R을 각각 관계없이 어느 쪽이 더 커요? V2가 더 크죠. 자, 그러면 구 모양의 탱크가 원유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특징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가와 같은 원유 탱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재료로 원유를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는가라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볼 때는 나 같은 구조가 적합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음료통이나 이런 데서 그 구모양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있잖아. 그 구모양을 사용하는데 이 보관과 운송이 불편하죠. 그래서 차선으로 가와 같은 모양을 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원기둥이나 원뿔,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지식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죠. 어때요? 자, 이 문제 이해 잘하고 해결 잘 되었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탐구 주제로 넘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과학 시간에도 공부를 했을 만한 주제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물의 소화랑 구의 건널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 일단 이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 음식물을 꼭꼭 씹을수록 침이 더 많이 생성되고 침에 있는 아밀레아제라 읽을 뻔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밀라제라고 했었거든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더 작게 분해해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또 음식물을 잘게 나누면 음식물의 건널비가 넓어져서 위와 장에서 소화효소가 접촉하는 면이 넓어져서 소화가 잘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그러니까 음식물을 잘게 만들면 음식물의 건널비가 얼마나 넓어지고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가.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했죠. 자, 주어진 조건 한번 살펴봅시다. 음식물의 알갱이는 모두 구모양이죠. 구모양으로 가정을 하고 알갱이의 건널비와 소화가 잘 되는 정도는 정비례한다고 가정. 자,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알갱이 건널비 합이 2배가 되면은 소화가 잘 되는 정도도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3배가 되면 즉 알갱이의 건널비가 3배가 되면은 소화가 잘 되는 정도 3배가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활동 1을 한번 해볼까요? 자, 활동 1.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반지름의 길이가 2mm인 큰 음식물 알갱이가 이렇게 있대요. 자, 이거를 크기가 같은 작은 알갱이 8개로 쪼개었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음식물 알갱이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지름은 A라고 해봅시다. 반지름 길이를 A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자, 그림 1을 얘를 V1이라고 하고 얘를 V2라고 해볼게요. V2는 단 요 알갱이 8개의 부피 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V1은 어떻게 되죠? 자,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은 3분의 3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자, 그러면 V2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얘를 3분의 4 곱하기 8 곱하기 파이 곱하기 A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3분의 32 A 세제곱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자, 근데 얘가 두 개가 같대. 그치? 두 개가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1번. 자, A 세제곱이 1이잖아. 그지? 세제곱에서 1이 되는 애는 A가 하나지. A1 하나지. 그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1mm. 여기 밀리미터지. 그지? 세제곱 밀리미터, 세제곱 밀리미터. 그지? 자, 1mm가 돼요. 자, 그러면 큰 알갱이의 건널비와 두 번째, 큰 알갱이의 건널비와 작은 알갱이 8개의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이때 역시 얘를 S1, 얘를 S2라고 합시다. S1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서 얘는 16파이 제곱 밀리미터가 되죠. 자, S2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S2는 계산을 해보면 4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이런 게 8개가 있죠. 그러면 32파이가 되잖아. 자, 32파이 제곱 밀리미터가 되죠. 자, 그러면 그림 2의 경우는 자, 몇 배로 건널비가 넓어졌죠? 2배가 됐죠. 그러면은 그림 1보다 몇 배 정도? 2배 정도 소화가 더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좀 약간 조건을 확장시킨 문제를 통해서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큰 음식물 알갱이 한 개가 크기가 같은 작은 알갱이 27개로 나눠진다고 할 때 이때는 처음보다 몇 배 정도 소화가 더 잘 될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일단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하는데 비슷한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큰 알갱이가 있어요. 작은 알갱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어요. 자, 모두 같다고 해봅시다. 이게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 여기 반지름은 R이라고 해봅시다. R.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하나의 반지름은 얼마? R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 색깔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V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이 27개의 부피의 합을 V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V1은 얼마예요?
V1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죠. V2는 어떻게 돼요? 3분의 4 파이 곱하기 몇 개? 27개? R1 세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 V1하고 V2가 같다고 했잖아. 그지? V1하고 V2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즉슨 4분의 3 파이 R 세제곱은 3분의 4 파이 곱하기 27R1 세제곱이라는 거지. 그치?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자, 이걸 바탕으로 하면은 등식의 성질을 적용해보면은 27R1 세제곱이 되지. 자, 이 말은 뭐냐면은 3R1 세제곱이 되잖아. 자,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R은 3R1 이렇게 돼야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 말고는 다른 경우가 없지. 자, 그러면 R1을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면 3분의 1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우리 뭘 해볼까? 두 번째 단계로 이제 S1을 구해보도록 할까요? S1은 4파이R 제곱이제. 그지? 자, S2는 어떻게 될까요? 4파이 곱하기 3분의 1R 제곱이제. 자, 이런 애들이 몇 개다? 27개다. 그러면은 요 산수 잘했더니 어떻게 된다? 12파이R 제곱이제. 자, 어때요?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요렇게 3배가 됐지. 그치? S1에 비해서 S2는 3배가 됐어. 그러면은 자, 처음보다 알갱이가 쪼개졌을 때 몇 배로 소화가 잘 된다? 3배로 소화가 잘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치? 자,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구체적으로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좀 흥미로웠나요? 자,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서도 이렇게 직접적인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느낌이 조금 새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해보는 습관을 조금씩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